자, 반갑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더워지고 추워지고 더워지고 3원 4원이 오고 있는데요. 뭐 한 3, 4일은 춥고 3, 4일은 또 덥고 온도차가 많이 일교차가 나잖아요. 이런 환절기에는 사람도 감기에 걸리기 쉽고, 그런데 식물들도 이런 환절기가 오게 되면은 온도차에 따라서 실내 온도가 변하지 않고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 식물은 잘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것이, 일교차가 5도 10도 이렇게 편차적으로 나게 되고, 그리고 물 주는 주기가 겨울철에는 겨울잠을 자야 되는 식물인데, 식물들 생각에는 실내가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봄이다 라고 착각하는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행운목이라든가 수투키, 그리고 금전수인데요. 뭐 그 외적으로 다른 식물들도 뭐 아열대 지방 식물이나 공기정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다 보면은 실내가 겨울철에는 우리가 난방을 하잖아요. 난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내가 많이 건조해지죠. 건조해지게 되면은 그 환경에서 식물들은 환기를 어느 정도 시켜줘야 되는데, 문을 열면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물이 냉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식물들이 변색이 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황갈색으로 변하는 변색이고,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검적해 변하는 단색이라 그러죠. 이제 검은 반점이 생기는 그런 병들이 올 수가 있어요. 병이라기보다도 식물의 변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집에 잘 크고 있는 식물이 왜 황갈색으로 잎이 변할까요? 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 잎이 변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식물을 보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적으로는 온도차나 영양 결핍이 가장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관엽수라든가, 그리고 관목류, 그리고 초화류가 있는데, 그런 초화류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영양소를 주되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줄 때 흠뻑 이렇게 물을 주면은, 보통은 관목류 같이 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만 이렇게 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봄과 여름과 가을에는 환기를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에만 물을 줘도 자연 환기가 되어서 이게 잎에도 충분한 이제 바깥에 있는 수분기가 이게 순환을 하면서 아이들이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을 시작되고 실내가 많이 건조한 계절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잎과 잎 사이에 수분기가 상당히 많이 없어져요. 그럴 때 병충해도 많이 오고요. 그럴 때 물을 주게 되면은 뿌리에만 과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잎들은 이제 환기를 원하면서 순환을 좀 시켜 주시는 것이 좋은데, 뿌리에는 물이 한 근 있는 상태에서 나무 목대에 물관으로 물만 차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이, 뿌리 관수를 할 때 잎 관수를 같이 해주십시오. 잎에는 이제 샤워기를 팍 뿌려주시면 시원하게 좋겠지만 실내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 관수라고 하죠. 스프레이로서 이제 잎과 잎 사이에 충분히 이제 머물고 있는 시간을 수분기를 주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나무는 뿌리로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표층 잎에서도 수분을 흡수합니다. 동양란으로 잎을 닦아주듯이 식물의 잎도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기정화 식물이라 그랬잖아요. 관엽류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 식물인데, 그 공기정화 식물에서 미세먼지를 제공하는 모공들이 있어요. 잎과 잎 표면에 이런 녹색을 띠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엽록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나면서 엽록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녹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층에 모공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숨구멍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들이 숨을 쉴 때 여기 유해화학 물질들을 다 흡수를 하면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이 모공들을, 이게 먼지가 싹 입혀지게 되면 모공이 막혀요. 모공이 막히게 되면은
이 사이사이에 반점이 생기면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현상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수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환기가 안 되게 되면 이게 전립이라고 해서 떡잎이 집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노란색, 갈색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줄기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건데, 요거는 이게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않잖아요. 상처 난 부위에, 식물들도 마찬가지, 상처가 난 부위에 딱지가 않듯이 시커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영양소 결핍 현상이라고 하죠. 영양소 결핍이면 식물의 4대 영양소 중에 칼륨, 붕소, 나트륨, 칼슘까지 이렇게 있는 4대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비료로서 충분히 되고 화학적인 비료나 자연적인 비료 그렇게 인위적으로 넣어 주시면서 식물들이 골고루 영양소를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키울 때는 특히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점이, 물을 무조건 많이 줌으로써 이제 식물이 좀 더 성장하게끔, 평소대로 주는 것이 똑같은데 겨울철에는 물을 조금 작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물을 작게 주는 반면에 잎에도 물을 관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잎을 관수를 하고 나면은 먼지를 제거해 주실 때 잎을 좀 닦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황갈색으로 변하는 잎 변이 현상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가 있어요. 먼지를 첫 번째로 제거하고, 그리고 잎에도 충분한 과습을 주고, 그러면서 환기를 못 시키기 때문에 수분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실내 관엽식물을 관리하는 요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소가 결핍되게 되면 황갈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시커먼 반점이 생기는데, 상처가 나지 않아도 반점이 생깁니다. 병충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물이 화분이 오랫동안 병집되고 있으면 식물 화분 속에 있는 유해성 거름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량만큼 유기질 비료를 넣어 주셔가지고 식물이 좀 더 면역성을 강화시키고 뿌리가 튼튼하고 지주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물을 좀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겨울철에 식물 키우는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도움 되셨나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저도 조금 잘 모르겠는데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내 관엽식물도 그렇지만 실내 식물들을 좀 더 예쁘게 우리 집에 맞게끔 이왕 키우는 거 건강하게 예쁘게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